반갑습니다. 저희가 정말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녔는데 또 이렇게 휴게소에서 오프닝을 한 건 처음이거든요. 지금 우리 망향 휴게소에 네. 있잖아요. 휴게소 하면 또 만남의 광장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왜 여긴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휴게소에서 보자 그래서 천안 하면은 휴게소 하면은 호두과자. 호두과자를 이만큼이나 좋아하시구나. 저 먹으려고 산 건데. 작고 소중한 호두과자. 하나 드실래요? 먹어야 돼. 근데 사실 호두과자도 되게 유명하기는 하지만 네. 뭐야, 그 표정은 뭐지? 아니 뭐 호두과자. 저도 이따 사 먹을 거거든요. 그래요. 뒤에 많이 있더라고요. 네, 끝까지 안 주시네. 네. 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 바로 주변에 망향의 동산이라고 일제강점기 위안부 그 피해자분들을 위한 넋을 기리는 공원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휴게소를 짓다 보니까 망향 휴게소라는 이름을 받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온 거기 때문에 과자 맛있지만 일단 그 공원을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끝까지 주시진 않네요. 근데 망향,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고향을. 그래서 작품들이 전체적으로 좀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그쵸. 슬프고. 근데 밝고 색깔도 있고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희망찬 것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좀 이런 희망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공간 전시 프로젝트 자체를 준비한 감독님이 또 얘기해 주시려고 이 휴게소까지 오셨대요. 어머, 빨리 만나봐야죠. 빨리 가야겠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조속과 김성복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작품이 딱 교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저희도 진짜 신기했거든요. 이런 휴게소 옆에 공원이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그 공원이 또 너무 화사하고 예쁘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될까 싶더라고요. 2018년도 광복절 행사에 여기 마침 저쪽에 망향의 동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망향 휴게소에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름다운 조각공원이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계획하에 열린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수님 사실 뭐 휴게소에 이런 조각공원을 조성해 보시는 건 또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르던가요? 그 작업들이. 갤러리에서 전시할 적에는 그냥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가의 세계를 보여주면 됐는데 여기는 공공장소이고 휴게소잖아요. 휴게소의 기능은 커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잠깐 가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장소인데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리고 여기 있는 대형 작품들이요.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작품 6점. 그 오솔길에 20점의 소형 작품. 그리고 벤치 기능을 하는 그런 아트 벤치 작품 5점을 구역별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천안에 또 예술 보물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또 교수님이시니까 딱 저희 수준에 맞게 좀 한번 추천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열린미술 안과 박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공간이 천안에는 또 있죠. 세계적인 작가들이 이렇게 많이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아라리오 갤러리. 아세요? 아리오, 이거 사실 유명하죠. 이렇게 미술 전공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꼭 가보는 공간이긴 맞습니다. 한데 예, 역시 또 딱 교수님께서 센스 있게 추천을 해주셔서 정확하게 저희의 취향을 파악하시고 추천을 해주셨네요. 그럼 우리 산책을 마치고 네. 천안 아라리오로 한번 떠나볼까요?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저 미술관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터미널 있고 백화점 앞이고. 어머, 아, 어머, 떼뜨려. 어머. 호두과자 안 줘서 미안해서 나 선물 사주려고.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어머, 웬일이야. 어머, 웬일이야. 들어가면 돼요? 이 자체가 선물이죠. 딱 봐도 미술을 보니까 선물이 되지 않나요? 아, 이게 작품이에요? 네, 지금 이거 다 앞에 조각공원이 조성돼 있는 거예요. 아, 백화점 앞에 이렇게. 여기가 천안의 명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독일의 아트라는 잡지에서 한국에 갔을 때 미술 명소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이 천안 그리고 이 공간으로 소개가 돼요. 사실 예술가가 자기 혼자서만 생존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되는데 그 미국의 잭슨 폴록 이런 예술가도 세기 구겐하임이라고 그 구겐하임 가문에서 후원을 해주면서 신인이었던 예술가가 전설이 되어버린 거고 네. 우리나라의 강영구 작가님 그 작가님도 아라리오에서 또 많이 후원을 해주면서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국내에서 성공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여기 또 데미안 허스트 작품 데미안 허스트? 허스트는 또 찰스 사치라는 컬렉터가 후원해주면서 이렇게 성공을 신인 시절에 완전 크게 성공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 사치 갤러리의 사치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 사치 갤러리가 후원해준 거죠. 어. 저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작품 가격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몇백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예술가들이 이제 억 단위를 넘어서 뭐 100억 막 이렇게 가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안목 좋은 컬렉터가 위대한 예술가를 발굴해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안목 좋기로 유명한 분이 저희가 추천받은 아라리오 갤러리를 운영하는 김창일 컬렉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딱 봐도 사실 뭐 몇백만 원짜리는 아니잖아요. 뭐 몇억, 몇십억, 몇백억짜리 작품들인데 이렇게 길거리에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게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사실 뭐 물론 공공조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길에 있는 게 당연한 건데 대부호 컬렉터들 중에 자기만 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크지 않은 작품을 뭐 구매한다거나 소장용만 가지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김창일 컬렉터는 개인 컬렉터인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들을 작품에 투자하고 그걸 이렇게 마치 공공미술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나누는 컬렉터이기 때문에 제일 좀 이상적인 컬렉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입구부터 이 쎄한 느낌이 뭐죠, 이건? 이것도 데미안 허스트. 데미안 허스트 작품 느낌이 안 나는데? 그렇죠. 허스트 네. 사실 살아있는 실제 생명체를 이용한 작품도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건 좀 그보다 더 초기에 실험했던 시리즈인데 이 사람이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충격하고 죽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뭐 많이 보는 해부학 모형 자체 확대시켜서 그 안에 장기 다 들어있잖아요. 네. 죽음에 대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아라리오 갤러리잖아요. 외국어인가요, 아라리오? 아니요. 아라리오가 아리랑 아라리오 할 때 그 이거 할 때. 아라리오라서 맞아요. 이거 진짜요?
실제로 여기 이제 개관하실 때 한국적인 게 제일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마인드로 좀 작품들을 이끌어 가고 싶어서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오. 멋있죠. 네. 고요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전시 보기 전에 그 아라리오 갤러리에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서요? 여기가 지금 13번째 망설임이라는 전시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 소개되는 작가분들이 보통은 한 3, 40대 정도의 뭐 신예에서 신진 뭐 중견 작가들이 소개되거든요. 아라리오 갤러리가 가지고 있는 되게 멋있는 모습 중 하나가 네. 우리나라 갤러리들 중에 처음으로 전속 작가 제도를 시행한 공간이래요. 전속 작가 제도요? 그러니까 뭐 굳이 간단히 비유하자면 네. 아영님도 뭐 이렇게 연예계 활동할 때도 기획사에서 케어해주면은 방송 계약하는 거나 운영하거나 좀 편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술가들도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뭐 재료부터 시작해서 작가 전시 계약부터 디스플레이에 다 신경 쓰면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성 있는 작가를 후원도 해주고 해외에서 작품 전시하게 연결도 해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케어해주고 관리해주는 게 전속 작가 제도라서 그러니까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그냥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네요. 저 근데 진짜 멋있었던 건 네. 기존의 갤러리들은 이미 성공해 있는 작가들하고만 이렇게 그냥 연을 맺으려고만 했다면 아라리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좀 젊은 신진 작가들을 발굴해내고 계속 지원해주면은 포기하지 않고 예술을 더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지지가 되어줬던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작품이 3040 작가들의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때네요, 나이대가. 아, 동년배 저희 분들이시네요. 그쵸. 저희 둘이 또래잖아요, 그렇죠? 같은 나이니까 같은 나이를. 다 똑같죠. 뭐 앞자리 뭐 똑같은 건지. 근데 왜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내가 30살, 40살이 된 모습을 상상하면은 뭔가 다 잃었을 것 같고 안정돼 있을 것 같고 고민할 것 같지 않고 그렇잖아요. 되게 어른일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도 애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30대가 이립이라 그래서 뜻을 세우고 그다음에 40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화합이네.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흔들릴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이미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렇죠. 갈 때 같은데. 여기 있는 작가들도 네. 그런 면에서 아라리오 덕분에 그 흔들림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뭐 힘을 받고 있다. 예술계에서 이렇게 신진 혹은 중견 작가들한테 관심 갖고 지지해주는 건 되게 멋지고 좋은 모습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발굴된 작가가 진짜 뭐 가격대가 뭐, 몇십 배씩 막 뛰고 그러는 형태가 되니까 진짜. 그게 진짜 어찌 보면 되게 멋있는 재테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작품들도 보면서 아, 우리 시대의 감정, 우리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녹여냈구나 하고 보면서 네. 나의 안목에 마음에 드는 거에 투자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 작품 마음에 드네요. 근데 네. 사실 여기도 미술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방문해야 되는 진짜 뭐 성지처럼 많이 소개가 되는데 천안 오면은 꼭 가봤으면 하고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찬용픽인가요? 오랜만에 찬용픽이 될 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 오신 김에 리각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같이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일단 작품 네. 보면서 잠깐 사색을 좀 해보고. 진짜 좋아요. 공방 너무 멋있죠. 우와, 리각 미술관. 아까 아라리오도 그렇고 리각.
이것도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이름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리각, 튀각, 맨날 나한테 실망하면서. 리각, 튀각, 아, 직각. 뭐 이렇게 각 잡혔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닌가? 이 공간은 한 명을 위한 공간으로 보면 돼서 네. 보면 작품 앞에 이름이 다 써 있을 거거든요. 이종각 선생님이라고 네.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조각가세요. 원래 국내에서 조각 공부하시다가 덴마크에서 작품을 보고 또 너무 좋아서 이제 초청을 해서 덴마크 왕립예술학교에서 수학을 하시고 15년 걸려서 만든 미술관이 이종각 선생님 작품을 초기부터 현재까지 다 볼 수 있는 리각 미술관이 네.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야외 조각 공원을 만드신 거잖아요. 왜 조각 공원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조각이란 작품의 특성 자체가 사실 뭐 실내에서 보여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야외에 설치돼서 자연광에 노출됐을 때 또 보는 맛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지 구하는 게 진짜 힘들었대요. 여기저기 막 올라다니면서 보면은 그 풍경하고 어우러지는 조각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작품도 보면은 엄청 힘찬 느낌이 들어요. 작품 보면 자연하고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네. 근데 제작 방식이 좀 독특한 게 석고 반죽을 이용해서 거기에 직접 손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막 손자국 같이 긁혀 있잖아요. 아, 이게 손자국이에요? 네, 저도 이게 붓 같은 것처럼 보인다 싶었는데 원래 회화를 좋아하셨던 또 작가님이어서 직접 손으로 긁어버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브론즈로 떠서 만드는 작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물감이 되게 큰 거인의 붓으로 지나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그 응축된 에너지를 딱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아까 저희가 밖에서 조각상을 봤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회화 작품이잖아요. 네, 다 이종각 선생님. 근데 같은 그 힘이 느껴진다 그럴까? 그렇죠. 너무 신기하다. 같은 예술가의 작품이라는 게 그림인데 딱 느껴지죠. 네. 뭔가 이제 안목이 좀 생기셨구나. 덕분에 진짜 봤을 때 뭐 떠오르는 감정 없으세요? 힘찬 에너지. 그냥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만 같은. 의지가 느껴지죠. 네. 실제로 이종각 선생님이 좀 특이한 이력 중 하나가 원래 회화 예술을 하시려고 하다가 대학에 가서 본인이 약간 정록색약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오. 그래가지고 내가 이대로 예술을 해도 될까 막 고민하시고 있을 때 은사님께서 네. 그러지 말고 조각이란 예술을 해보는 건 어떻냐라고 또 조언을 해주셔서 조각의 길로 나가시게 되셨대요. 근데 지금 이것도 흑백 작품이 많잖아요. 네. 전 이게 되게 감정적으로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저도 사실 서양어를 전공했는데 제가 대학 가서 제가 정록색약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갖고 사실 전 대학 다닐 때 제 작품이 다 흙과 백으로만 되어 있는 무채색 작품만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종각 선생님 작품 보니까 되게 좀 감정적인 공감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느껴지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네. 뭐 생맹은 아니다 보니까 색 부분을 그래도 좀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사실 화가한테 맞아요. 조금 색이 약하다는 건 정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미술하는 사람한테 남들보다 색을 구분하는 그 섬세함에 좀 떨어진다는 건 되게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마음 아픈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제 은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근데 남들하고 무조건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예술가한테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셔서 되게 말을 뭉클하게 해주셔서 네. 그래서 이종각 선생님 작품 보면서도 든 생각이 오히려 그걸 극복해내고 이종각 선생님만이 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뭔가 딱 봤을 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먹을 이용했지만 한국화적이면서도 되게 서양화적인 맛도 같이 추상적인 맛도 있고 좀 복합적으로 느끼는 작품인 것 같아서 네. 그냥 보면 기분 좋아지는 작품. 팬심으로. 아, 이게 또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좀 더 다른 레벨로 어떻게 보면 공감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근데 그냥 그 보시기에도 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냥 너무 힘차요. 그냥 용기를 좀 얻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의기소침해 있을 때 와서 보면은 큰 에너지를 얻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서예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근데요, 사실 포기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종각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사실 뭐 국내에서 예술한다는 환경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하시다가 작품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말씀드린 덴마크 쪽에서도 엄청 관심 갖게 되고 그 이후 국내에서 이제 현대갤러리라는 곳에서 전시하게 됐을 때 작품을 또 워낙 좀 크게 하시다 보니까 갤러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문을 뜯어버리고 아이고. 거기 이제 조각을 넣어서 선보였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사실 직접 보기만 하면 너무 강렬하고 좋잖아요, 작품들이. 너무 잘 팔렸대. 그때부터 이제 그 기업의 아하. 컬렉터분들, 회장님들께서도 네. 많이 사주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차근차근 탄탄대로를 잘 만드셔서 15년의 수건 사업으로 본인을 위한 공간을 지금은 만들어서 운영도 하시고 계속 작업도 하고 계신 거죠. 네, 우리 동네 미술관 오늘은 천안을 여행해봤습니다. 국내 최초로 휴게소에 자리 잡은 열린미술관부터 도시 한복판에 현대적인 미술을 볼 수 있었던 아라리오 갤러리, 그리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멋진 조각 작품을 볼 수 있었던 미강미술관까지 천안은 정말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예술 보물들이 숨은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울림이 있는 예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미술관 다음에 또 떠나요.